집안의 복을 막는 작은 실수들. 풍수 전문가가 말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 인트로. 집안의 복을 막는 습관이 숨어 있다면, 당신의 집에서 복이 새어나가고 있다면 믿기 어렵겠지만 그 원인은 어쩌면 당신이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숟가락이나 신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풍수지리는 수천 년간 동아시아의 삶과 운명을 설계해온 지혜의 학문입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공간과 행동이 우리의 기운과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삶의 철학이죠. 조선의 왕조가 무너진 이유, 어떤 가정은 번영을 누리고 어떤 가정은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는 이유, 그 이면에는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도 혹시 다음에 5가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잡을 때입니다. 이 글에서는 풍수 전문가의 시각으로 집안의 복을 막는 5가지 행동과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로 큰 복을 불러오는 비밀, 지금 함께 알아볼까요? 1. 숟가락을 엎어두지 마세요. 복이 떠나는 소리.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식사를 복을 먹는 의식으로 봅니다. 특히 숟가락은 복을 담는 도구로 가정의 번영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식사 중간에 숟가락을 뒤집어 놓는다면 이는 마치 이제 복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사 도구를 뒤집는 행위는 기운을 끊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서양에서는 포크와 나이프를 엎어 놓으면 식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예절로 통하죠. 한국의 전통 제사상에서도 숟가락은 절대 엎지 않고 바르게 세워둡니다. 이는 조상님께 복을 드리며 그 복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실천 방법. 식사 중에는 숟가락을 항상 바르게 놓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접시 옆에 가지런히 정리하세요. 특히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자리라면 이 작은 습관이 가정의 화목과 풍요로운 기운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식탁 위에 숟가락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면 잠시 멈추고 모두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가족 간의 소통과 정을 돈독히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신발을 엎어벗지 마세요. 번영운이 사라집니다. 현관은 집안으로 복과 운이 들어오는 기운의 관문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가정의 첫인상이자 번영의 시작점으로 여겨집니다. 이곳에 놓인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과 가족의 앞날을 상징합니다. 옛 조상들은 신발을 절대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도 신발을 가지런히 벗는 예절을 엄격히 가르쳤죠. 신발을 뒤집는 행위는 앞날이 어그러진다거나 발길이 뒤틀린다는 불길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뒤집혀 있다면 이는 가정의 기운이 혼란스럽고 번영운이 막혔음을 나타냅니다. 실천 방법.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신발장을 활용하거나 신발을 벗을 때 바로 뒤집어진 부분을 고쳐놓는 작은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 모두가 현관에 신발 정리함을 두고 매일 저녁 5분씩 정리 시간을 갖는다면 집안의 기운이 한결 맑아질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아이들에게 신발 정리의 중요성을 재미있는 게임처럼 가르쳐 보세요. 이는 예절 교육과 함께 가정의 번영운을 키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3. 옷을 뒤집어서 걸지 마세요. 배우자 복을 해치는 습관.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옷을 나의 외면이자 격으로 보며 특히 배우자운과 깊이 연결된다고 여깁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옷이 더러워질까봐 뒤집어 걸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는 풍수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옷을 뒤집는 것은 나는 이 자리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무의식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부부관계나 연애운에 미묘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대 예절에서도 옷을 단정히 걸고 깔끔히 유지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외출했을 때 한쪽이 옷을 뒤집어 걸면 상대방에게 무례한 인상을 줄 수 있죠. 실천 방법. 외출 시 옷걸이에 옷을 걸 때 반드시 앞면이 보이도록 정리하세요. 집에서도 옷을 옷장에 걸 때 뒤집히지 않도록 신경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외출 후 옷을 걸 때 1분만 투자해 옷의 앞뒷면을 확인하고 정리한다면 부부간의 작은 오해를 줄이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운이 약해졌다고 느껴진다면 옷을 단정히 다루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4. 양말을 뒤집어 벗지 마세요. 자식 복이 사라집니다. 풍수에서 손과 발은 자손운과 연결됩니다. 특히 양말은 발을 감싸는 물건으로 자녀의 복과 건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양말을 벗을 때 습관적으로 뒤집어 놓는다면 이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자손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뒤집힌 양말은 세탁하는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이는 가족 간의 배려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양말을 뒤집어 벗는 습관은 자기중심적 성향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가 이런 습관을 보인다면 이는 가정교육의 부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천 방법: 양말을 벗을 때 한 번 더 확인해 바로 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이들에게는 양말을 바로 벗는 방법을 재미있게 가르쳐 보세요. 예를 들어 양말 정령이 좋아하는 집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아이들이 양말을 바로 벗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가 자녀의 예절과 사회성을 키우고 가정의 자손운을 더욱 튼튼히 만들어줍니다. 5. 칼을 아무데나 놓지 마세요. 가정의 평화를 해치는 불씨. 부엌은 가정의 풍요와 화목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부엌에 놓인 칼은 날카로운 기운을 뿜으며 자칫 가족 간의 다툼과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칼을 언쟁과 분열의 상징으로 보아 눈에 띄는 곳에 두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칼이 식탁이나 조리대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면 이는 가정의 긴장과 불화의 기운이 감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부부나 가족 간의 말다툼이 잦다면 칼의 위치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방법: 칼은 사용 후 반드시 서랍이나 칼꽂이에 보관하세요. 특히 밤에는 칼을 노출된 곳에 두지 말고 깨끗이 세척해 닫힌 공간에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부엌에 칼 전용 서랍을 마련하거나 자석 칼꽂이를 벽 안쪽에 설치해 눈에 띄지 않도록 하면 가정의 평온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칼을 정리하는 이 작은 행동이 가족 간의 화목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결론: 작은 습관이 복을 부르기도 쫓아내기도 합니다. 풍수는 단순히 집의 구조나 방향을 논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진정한 풍수는 일상의 작은 습관을 통해 삶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숟가락, 신발, 옷, 양말, 칼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물건들이 가정의 복, 배우자운, 자손운, 번영운을 좌우합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당신의 삶이 답답하거나 집안의 일이 자꾸 꼬이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오늘 소개한 5가지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물건 하나를 바로 놓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집안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가족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숟가락을 엎지 마세요. 복이 떠납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세요. 번영운이 들어옵니다. 옷을 뒤집지 마세요. 배우자운이 강해집니다. 양말을 바로 벗으세요. 자손운이 튼튼해집니다. 칼을 숨겨 보관하세요. 가정의 평화를 지킵니다. 풍수는 단순한 물건의 위치를 넘어 삶을 다듬고 성찰하는 철학입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실천을 통해 당신의 집에 다시 복이 깃들게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면 삶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그런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기운 가득 담은 이야기들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어요. 구독자님의 집에 하루에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